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크로스 스티치를 이용을 해서 네트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가방 형태는 에코백 형태로 바닥 없이 쭉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아래는 짧은뜨기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조금 귀여움이나 여성스러움을 더해보고자 레이스를 한번 달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코백 형태로 양쪽에 새우뜨기 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실이 달라짐에 따라서 무늬의 패턴 느낌도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크로스백 형태로 좀 길게 떠본 사이즈예요. 그럼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바늘을 모사용 5호코 바늘 이용을 해줄 거고, 실은 프리미엄 린넨 실 이용을 해서 네트백 한번 튼튼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모사용 5호코 바늘 혹은 6호코 바늘을 맞는 실로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기초코는 짝수가 되는 코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이때 마지막 사슬 부분은 혹시라도 사슬을 좀 길게 떴다가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면 풀어내거나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첫 코 부분의 매듭을 꽉 조이지 않고 보통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총 개수는 짝수의 개수로 기초사슬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저는 36개의 사슬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밑부분, 가방 아래쪽 부분은 짧은뜨기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한 코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한 코를 뜨고 나서 자, 짧은뜨기를 두 번째 코에 넣어줄 텐데 짧은뜨기를 뜰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윗가닥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보통은 떠요. 그런데 윗가닥에다 바늘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랫줄에만 바늘을 넣는다 생각하고 뜨게 되면 이렇게 코산과 윗가닥에 함께 바늘에 걸리게 돼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기둥사슬 하나 만들고 나서 두 번째 사슬 아래에 아래쪽에만 바늘을 건다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늘 위에는 이렇게 두 가닥이 올라오게 되죠. 이 상태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첫 코 뜨고 나서 단수링으로 첫 코 표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단수링으로 첫 코 표시해 두고 다시 같은 자리 모서리 코는 늘림을 할 거기 때문에 양쪽 모서리 코는 늘려갈 거예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그러면 마지막 코에 기둥사슬을 제외한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를 뜬 상태고요.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끝까지 마지막 코를 제외하고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때 유의하실 건 계속 아랫줄에만 걸어준다. 아랫줄에만 바늘을 넣는다 생각을 해주시고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코를 제외하고 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모두 떠줬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코에 또다시 반대쪽과 동일하게 늘림을 해줄 거예요. 자, 이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면서 편물을 계속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반대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4코를 떠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떠졌죠. 그런 다음 다시 첫 코가 올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곳. 자, 이렇게 보면 아랫줄 한 가닥이 남아있게 되죠. 이 한 가닥에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주면 되는데 이때 꼬리실, 기초사슬을 만들었던 꼬리실은 같이 바늘 위에 안고 떠주시면 나중에 꼬리실 정리하실 필요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꼬리실이 숨겨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뒤쪽으로 빼두고 그냥 일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이제 여기서 그냥 잘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숨기지 않는 이유는 끝부분에 오면 이렇게 대부분의 실들이 갈라지게 될 거예요. 이 갈라지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길이를 숨기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는 형태로 해서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마지막 코 전까지, 시작 코 올 때까지 짧은뜨기 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 전까지, 첫 코 시작 전까지 모두 짧은뜨기를 떠줬고요. 이제 여기 되돌아왔던 첫 코 부분에 하나가 길게 남겨져 있죠. 여기 우리가 시작할 때 짧은뜨기 두 코를 뜨고 진행을 했고, 반대쪽 모서리에는 짧은뜨기 네 코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되돌아와서는 부족한 짧은뜨기를 하나, 같은 자리에 두 개 떠줌으로 인해서 양쪽이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짧은뜨기 4개와 4개가 끝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런 다음 1단의 마무리 첫 코에 빼뜨기 실 걸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빼뜨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빼뜨기 라인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빼뜨기 라인은 실제 코와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게 모양이 동일해요. 그렇지만 봤을 때 다른 코에는 기둥이 있지만 이 빼뜨기 라인에는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마지막 코인지 빼뜨기 코인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이제 막 코바늘을 시작하신 분들은 단수링 여유가 있으시면 첫 코에 바늘 이렇게 단수링 거는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 코에 단수링을 걸어주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이러면 여기에 빼뜨기 라인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라인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뜨고 이제 빼뜨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단수링을 걸고 진행을 하시면 코수 셀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늘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 다음 2단의 늘림을 끝으로 해서 바로 이제 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2단 또 시작을 해볼게요. 역시나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하나 만든 다음에 양쪽의 끝 4코에 짧은뜨기 2코 늘림 할 거예요. 짧은뜨기 1코 뜨고 역시나 혹시라도 빼뜨기 나중에 할 위치가 헷갈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첫 코에 단수링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같은 자리 방금 내가 떠왔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자, 짧은뜨기 한 코에 2개를 넣어줬기 때문에 짧은뜨기 2코 늘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2코 늘림. 뜨고 나서 이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양쪽 끝 늘림을 제외하고는 계속 한 코에 하나씩 떠줄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끝부분 네 부분이 올 때까지 여기 네 코 부분이 올 때까지 또 짧은뜨기를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끝부분에 왔을 때 한 코에 4개가 들어간 위치에 오게 되면 4코를 모두 2코 늘림을 4번 해주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또 다시 같은 자리에 하나 더. 4코에는 짧은뜨기를 2번씩 하나, 같은 자리에 둘. 마지막 3번째 남죠. 다시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그리고 이때 혹시라도 이렇게 벌어진다 하시면 이 꼬리실이 있던 거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 링이 깔끔하게 닫아지죠. 이렇게 벌어졌던 이유는 저는 매듭을 주지 않고 왔기 때문에 좀 벌어져 있던 걸 당겨서 막아준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이제 단수링 기준으로 해서 2코 전까지 우리가 마지막 코에 단수링 걸어뒀죠. 그럼 2코 전까지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자, 이제 마지막 단수링 기준 2코가 남았어요. 단수링 기준 2코 남았을 때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2개. 다시 단수링, 짧은뜨기 하나, 단수링 빼줄게요. 같은 자리에 2개 뜨고 나서 역시나 잊지 않고 다시 마지막 코에는 단수링 걸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방 넓이가 되고, 자, 이제부터는 평단으로 가방 길이가 원하는 만큼 사슬 기둥 하나 뜬 다음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전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단에 3단을 떠줬어요. 그런 다음 이제 스티치 1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크로스 스티치의 가방은 크로스 스티치 1단 그리고 짧은뜨기 1단에서 총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간단한 패턴이라서 따라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크로스 스티치의 한길긴뜨기 뜨는 1단 홀수단은 기둥사슬을 2코 떠주시면 돼요. 시작은 기둥사슬 2코, 그런 다음 이 기둥사슬 2코는 코로 해당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2코를 뜬 다음에 자, 시작하는 위치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코 있죠? 이 현재 코가 있고 다음 코 있을 때 현재 코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줬어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 기둥사슬 2코, 한길긴뜨기 1코에서 조금 뚱뚱한 코의 모양이 완성이 됐지만 얘는 뒤쪽으로 숨을 거예요. 그런 다음 떠야 하는 코는 단수링 걸려있는 뒤쪽의 코로 이동을 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뜰 거기 때문에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바늘을 뒤쪽으로 가면 손이 꺾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편물을 틀어주면 되죠. 편물을 옆쪽으로 두고 뒤쪽에 있는 짧은뜨기 위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실 걸어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얘네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할 때 시작코는 2의 배수로 떠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세트 한번 떠볼게요. 그럼 다음 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 코, 한 코 건너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을 실 감아서 뒤쪽에 1번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 더 떠볼게요. 1번, 2번 코라고 봤을 때 2번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뒤쪽에 1번에 한길긴뜨기 하나가 되면서 꼭 V스티치 같지만 V스티치 같진 않죠. 두 개가 크로스 되는 크로스 스티치로 떠나갈 거예요. 전체 코를 그냥 이렇게 1번, 2번을 떠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뜰 때 여기 코가 뜨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코 있는 위치, 현재 코가 있는 위치에서 왼쪽 코는 무조건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코가 살아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코 제외하고 1번, 2번 중에서 2번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얘가 좀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여기 부분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무늬가 자리를 잡으면 자 1, 2단만 좀 잘 떠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X자 요 크로스 스티치 위에 다시 크로스 스티치가 쌓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코 기준 1, 2, 3이죠. 3에서 뜨고 한 코 뒤에 돌아와서 뜨고 제가 3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 왼쪽의 코를 다시 뜨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떠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굉장히 스티치가 서로 가깝죠. 그래서 떴을 때 이렇게 됐으면 아, 내가 잘못 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스티치를 빼준 다음에 한 코 건너 하나, 둘, 셋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셀 때는 하나, 두 번째 코에 먼저, 그 다음 1번으로 돌아와서 먼저, 다시 2번 코에 먼저, 1번 코에 돌아와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동일하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세트까지 모두 떠준 상태예요. 이렇게 꼬일 수 있는데 얘는 좀 단이 올라가다 보면 펴지니까 걱정하지 않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첫 코에 단수링을 미처 못 걸고 넘어왔는데 우리가 떴을 때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여기 첫 번째 코 혹은 대각선으로 한길긴뜨기가 지금 하나가 떠져 있죠.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떠져 있는 코, 옆코, 오른쪽에 있는 이 코가 현재 첫 번째 코예요. 그러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홀수단 1단을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한길긴뜨기 무늬가 있죠. 한길긴뜨기 무늬 다음에는 짧은뜨기가 올 거예요. 이때 짧은뜨기를 뜨는 게 조금 달라요. 짧은뜨기 뜨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단수링 빼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짝수단 2단의 시작이에요.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은 한 코 뜬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게 되면 이 크로스 스티치가 동일한 크로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로스 위에 그대로 크로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무늬로 진행을 하거나 혹은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둥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는 두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떠줬어요. 그런 다음 단수링 걸어주고 그러면 첫 코의 짧은뜨기는 언제 뜨느냐? 되돌아와서 짧은뜨기를 한 코를 뜨게 돼요.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한길긴뜨기 위에 한 코에 하나씩 그냥 또 떠주시면 돼요. 단지 다른 건 일반 뜨개와 다른 건 첫 번째 코부터 첫 코를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기둥사슬 하나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코에 첫 번째 코가 아닌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시작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크로스 스티치가 훨씬 더 무늬가 잡히면서 벌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조여지는 느낌이 있게 돼요. 그러면 시작 부분 올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전체를 뜨고 오도록 할게요. 시작 부분까지 모두 떠줬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코 뜨지 않고 진행을 했죠. 첫 번째 코에도 역시나 바늘 넣어서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뜨고 나서 빼뜨기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 코수가 시작하는 위치가 바뀌게 됐죠. 시작하는 위치는 현재 여기 위치. 왼쪽 위치에 왼쪽 코에 해당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코 중에 두 번째 위치에 시작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동이 된 거예요. 빼뜨기 라인 없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두 번 이동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뜨실 수가 있어요. 자, 홀수단 시작 다시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은 기둥사슬 두 코 만든 다음에 기둥사슬 올라와 있는 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나서 한길긴뜨기 첫 코에 단수링 걸어줄게요. 그런 다음 바늘을 실감아서 이번에 뒤로 가죠. 짧은뜨기. 자, 여기 라인은 빼뜨기선 기둥이 있는 짧은뜨기 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 크로스 스티치가 V자가 아니라 크로스죠. 크로스 스티치가 좀 예쁘게 떠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의 팁이에요. 자, 첫 번째 코를 뜰 때는 한길긴뜨기 기둥을 짧게, 두 번째 한길긴뜨기 뜰 때는 전체를 감싸 놔서 조금 기둥을 길게 뺀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훨씬 더 모양이 예쁜 크로스 스티치의 무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은 짧게 세로 올린다는, 거의 눕혀진 상태가 아니라 직선으로 올린 느낌이죠. 그럼 그 다음 코는 자연스럽게 뒤로 코가 눕게 돼요. 끌고 올라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까지 홀수단, 크로스 스티치 한 단, 짧은뜨기 한 단 반복을 하시면서 원하는 높이가 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도 제가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모두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떠준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편물을 보게 되면 끝쪽 부분이 한 세트 정도 뒤쪽으로 이동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했던 부분은 여기 요 무늬에서 모서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 세트 정도 이동을 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잘못되신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실을 조금 마감을 해둔 상태인데 마감을 한 건 짧은뜨기를 하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두고 별도의 매듭 없이 그냥 실을
쭉 빼준 상태예요. 빼준 이유는 이게 좀 색상이 어두운 실색상이다 보니까 위쪽 부분, 자 이렇게 우리가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 수 있는 위쪽에 마감되는 이 마감되는 부분을 조금 다른 색상으로 끈과 함께 떠보면 예쁘지 않을까 해서 마무리는 다른 색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마무리하는 짧은뜨기 단 계속 그냥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서 단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배색을 넣거나 혹은 시작 지점이 한 세트 이동된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을 끊고 양쪽 끝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시작하는 위치는 현재 꼬리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편물을 눌렀을 때 시작하는 첫 번째 코, 저는 여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반쪽. 나왔을 때 옆면으로 오는 크로스 무늬 중에서 왼쪽에 있는 기둥코 위를 첫 코로 보고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역시나 똑같이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한 코 뜬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꼬리실 조금 당겨서 조절을 해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이제 짧은뜨기 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윗부분으로 오는 마감되는 짧은뜨기 단은 우리가 아랫부분에서 떴던 단수보다 우리 시작할 때 늘린 부분 더불어서 평단으로 짧은뜨기로 뜨고 진행을 했죠. 이 단수보다 한 단을 작게 뜨시던가 혹은 같은 단수로 떠주셔야지만 비율이 예쁠 거예요. 혹시라도 아래 단수보다 더 많이 뜨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무늬를 한 세트 더 진행을 하고 마감을 짧게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가방이 예쁠 거예요. 그럼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할 때 역시나 어느 정도 꼬리실 숨겨지면 뒤쪽으로 빼두고, 자 끝쪽 꼬리실 숨기는 거 얼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했던 부분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실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짧은뜨기 떠주고 꼬리실 잡아 당겨서 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해서 그 다음 코 뜨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단단하게 당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남아있는 꼬리실을 시작했었을 때 실을 숨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실을 숨기면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짧은뜨기를 모두 뜨고 마무리하는 빼뜨기 단에서 또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4단을 추가로 올려주고 마지막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빼뜨기 하시는 분들 마지막 빼뜨기 좀 깔끔하게 코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코 돗바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실을 잘라주시고요. 돗바늘에 바늘 남은 실 끼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로 봤을 때 우리가 빼뜨기 코를 보면 자 빼뜨기가 자 현재 코를 제외하고 첫 번째 빼뜨기 코가 있고 두 번째 코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빼뜨기 코가 아닌 두 번째 코를 이용을 해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현재 뜬 위치 하나, 두 번째 코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V자 전체를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실 당겨서 여기 라운드 끌려오는 꼬리실이 나머지 코들과 일정하도록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실은 나왔던 위치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가서 첫 번째 기둥까지 저는 함께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편이에요. 바늘에 실 빼주고 자, 코 정리하게 되면 빼뜨기, 매듭선 없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됐죠. 그리고 남은 실은 돗바늘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뒤쪽 기둥으로 해서 숨겨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쯤 부분에 이렇게 핸드메이드 라벨 하나 달아주시면 아주 멋스럽게 완성이 되겠죠. 핸드메이드 라벨도 같이 한번 달아볼게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튜브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마지막 마무리되는 편물의 실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을 잘라서 이렇게 올이 풀리죠.
연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닥가닥 풀리기 때문에 튜브사는 불가능해서 일반 바느질 실을 이용을 하고, 이런 연사가 된 실은 같은 색상의 실을 이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벨을 할 때 중앙에 달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무늬로 세워주시면 돼요. 두 개씩 이동을 하는 거죠. 양쪽에 같이 2개씩 이동을 해요. 2개, 2개. 그리고 4개가 있으면 이 4개를 기준으로 해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쪽에서 나온 다음에 꼬리실 조금 이따 정리해 줄 거예요. 중앙 부분. 자, 여기도 중앙 위아래로 맞춰서도 중앙에 와서 뒤쪽에서 앞으로, 그리고 라벨도 그대로 통과. 자, 꼬리실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남겨둘게요. 처음부터 정리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어요. 한번 들어와서 뒤쪽으로 빼주고 다시 2번째. 2번째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같은 위치. 자, 이렇게 하면 한쪽이 단단하게 연결이 됐죠. 그런 다음 꼬리실은 뒤쪽에서 이동을 하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위치로 나와서 이렇게 라벨 뒤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다음 라벨의 뒤에서 앞으로, 일단 라벨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는 거죠. 라벨 통과시키고 라벨이 당겨지지 않도록 잘 잡아서 뒤쪽으로 이동. 그런 다음 당겨졌죠? 당겨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같은 자리를 2번씩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저는 일단 돗바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구멍이 작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벨은 처음부터 바늘을 넣어서 여기 라인을 좀 늘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라벨이 아주 깔끔하게 달렸죠. 그리고 역시나 꼬리실은 뒤쪽으로 이동. 가급적이면 조금 멀리 이동을 시켜줘서 실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라벨이 연결이 모두 다 됐습니다. 자, 그럼 가방끈은 제가 아이의 새우뜨기 뜨는 방법 링크로 걸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로 쓰실 분들은 길게, 그리고 이렇게 에코백 형태로 쓰실 분들은 같은 사이즈로 2개 해서 돗바늘로 연결을 해줘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